네, 서울 중구 성동울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 임태희 교육감님 이제 정치하시고 한경대 총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육감님이 정치계 떠난 거 아닙니까? 정치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정치권하고 대학 총장 갔다고 하면은 정치는 이제 마무리하고 퇴진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한경대 총장도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경력은 그만두고 이런 경력 시작하고 하는 거 없이 그런 거를 뭐 생각하기보다 한경대 총장으로서 가서 할 역할이 있겠다 생각하고 한경대 총장을 갔습니다. 근데 총장 그만두시고 바로 정치권으로 들어오시잖아요. 2021년도에. 2021년도에 예. 10월에 그만두고 그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 캠프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예. 예. 근데 앞서 명태균 모른다고 했죠? 전혀 모릅니다. 예. 근데 명태균 씨가 이력서를 봤다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과 김종인 위원장이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하지만 서로 잘 알았나요? 옛날부터요? 뭐 의정 생활을 17대에 아마 같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정치 계보는 달랐기 때문에 뭐 전혀 사실은 접점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정가 일설 아닙니까? 예, 친숙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보가 달랐기 때문에 정치에 우리가 보면 이제 루트가 나는 게 있잖아요. 임태희 교육감님과 김종인 당시 선대위원장 간에 네. 정치적 연결고리가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죠. 아마 제 짐작에는 예. 김종인 위원장의 연락을 받고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가 여러 가지 당의 이런 정책에 대한 좀 자문을 해달라. 그래서 그 정책 회의를 할 때 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처음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 그때가 아마 대선에 대한 준비를 서서히 시작할 때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정책을 정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아마 김종인 위원장하고 제가 와서 일하게 된 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과거에 이 의정 생활을 할 때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뭐 이런 정책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기회가 한두 번 있었는데 아마 그런 거가 좀 아마 계기가 돼서 저를 이렇게 좀 함께 하자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맥락석을 보면 명태균 네. 씨가 언론 인터뷰한 걸 보면 네. 이력서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종인 위원장에게 임태희 교육감님을 당시 추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거는 뭐 인수위원회 할 때 얘기 아니었던가요? 아니 그거는 인수위원회 당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맥락상으로 그런 건데 네. 정치를 전반적으로 딱 살펴보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과 알 수 없는 사이인데 네. 그 당시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은 워낙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맥락을 보면 네. 정치 해석은 그거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는 예. 제 말씀 듣고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시죠. 예. 원래 정치인 출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행시에서 공무원 하셨고 장관 하셨고 국회의원 3선 했으면 정치적 그 사산이 정치지 교육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태희 당시 한경대 총장 그만두고 나서 경기지사 나갈 거라고 다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기도 교육감을 나갔다라는 것은 당시 역학관계에서 김은혜 현 의원이 경기지사로 나가는 거고 힘에 밀린 거죠. 정리가 돼서 교육감을 나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제가 정치적으로 볼 때 임태희 교육감님은 교육감으로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2016년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컷오프가 되고 제가 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적이 없었고 그래서 도지사 출마 자격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도지사가 정당에 소속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교육감을 그만두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총장 재직 시절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경기도 교육감의 출마를 권유받고 뭐 그런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대위에 가지만 당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교육감에 출마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맞겠다. 또 이 경기도 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제가 총장 시절 그리고 과거의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 그 과정을 볼 때 아마 이 경기도 교육은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을 바꾸고 새롭게 세우자 하는 제가 슬로건으로 선언을 네. 했습니다. 맥락적으로 볼 때는 명태균 씨가 임태희 교육감님 당시 이제 총장을 그만두고 나온 새로운 어떤 정치인을 추천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맥락성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좀 도교육감은 드리는 누구 겁니다. 추천으로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경도 예. 교육감을 추천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면요. 임태희 교육감님. 예. 유재 정황중학교 교감 징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네. 징계를 받았죠.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하나의 어떤 정파성을 갖고 있지 않고 네네. 국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일하라고 하는 네. 부분 아닙니까?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처벌 사유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네. 그런 경고를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현직 장학관, 장학사, 뭐 학교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 좀 선관 입장에서 볼 때 도가 지나치다 하고 판단해서 아마 그 이 좀 그 뒤에 여러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워낙 지나쳤기 때문에 선거법 8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이 유재 그 당시 교감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한 것이죠. 팩트는 맞습니까? 네, 징계위원회 회부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공무원이 선거법까지 위반했다고 하면은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가 맞습니까? 중징계가 맞습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지금 얘기한 도가 그 정도 졌으면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맞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중징계인데 아마 그 당시에 그 좀 요번에 요 국감에서 이 조금 쟁점이 된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초범이고 이런 그 차원에서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 수위를 좀 낮춘 것으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규정을 제가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팩트 확인하셨습니까, 교육감? 아, 그거는 규정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 감경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보면 당시 이경희 경기도 부교육감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으로 참석한 변호인 2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징계로 아예 그냥 작정하고 경징계로 결론을 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징계위원회에 회의록을 좀 제출해달라 했는데 제출을 하지 않았죠. 자료 제출을. 네, 열람을 하시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람을 했더니 열람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료는 그 잘 짐작하시겠지만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이런 자료는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있어서 그 실명이나 이런 걸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 교육감님,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투명성 아닙니까? 투명성이라는 의미는 뭐죠? 이 징계위원회가 정확한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그 과정에 대한 결론을 제대로 내렸는지에 대한 것들을 회의를 했다라는 것은 알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무슨 인사위원회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관련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당연히 자료 제출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밀성으로서 이 사람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나 이런 징계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이 외부에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거는 저는 교육감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실제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을 했어요. 네, 그러면 공익과 사익에 충돌해야 할 경우에는 어디가 우선해야 되는 겁니까? 전 당연히 공익이 우선해야 되는 거 우선인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공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축이 돼 있다고 하면 사익을 우선했다고 하면 이건 공개성을 통해서 당연히 밝혀져야 될 문제이죠.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 그 해당 부분 외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나갈 경우에는 인사위원으로서 혹은
징계위원으로서 아니 저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책임성을 갖고 징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네. 그걸 비밀성을 갖는다는 게 맞습니까? 그건 국회에서도 무슨 인선 투표할 땐 비밀 투표하지 않습니까? 인선 그 투표의 비슷한 문제가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그런데 이 문제 징계 절차의 과정과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과정에 대한 것들을 밝혀야 되는 거고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느냐 해야 되는 건데 그 자료 제출 거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 자료 제출 거부를 하면서 담당 과장, 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거치면서 불가사의로 자료 제출 불가사의로 헌법 제1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어가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의 사생활 침해가 왜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예요? 공익이 우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나 그 개인에 관한 신상을 다루는 문제를 그 실명으로 해서 다 공개한 사례는 없다는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람은 징계위원회에서 다 덮어주고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기도 교육감의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이 적절한지 타당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거로는 뭐 인사위원회에 징계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거라 해서 저는 그냥 뭐 그대로 처리를 한 것으로 저는 이 부분은 못 갈 수 기억합니다. 없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왜 그러냐면 이 경기도 교육감에서 자료제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국정감사 진행되는데 헌법하고 국회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을 근거를 들어서 사생활 침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건. 그리고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담당 라인이 있잖아요. 제가 교육감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된다고. 지금 고발 조치에 네. 헌법 이 국정감사에 대한 것을 헌법과 경기도 교육관의 태도의 문제, 국회에 마련된 법을 가지고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건 고발, 모욕죄 행위입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